자, 15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합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오늘은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학습을 먼저 보면 지순의 가족이 주말에 A 야영장과 B 야영장 중에 한 곳에서 등산 낚시 물놀이 중 하나를 하며 야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야영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먼저 지순의 가족이 주말에 A 야영장을 가는 경우 또는 지순의 가족이 주말에 B 야영장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할 수 있는 놀이가 등산, 낚시, 물놀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또 B 야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산이나 낚시나 물놀이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A 야영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되고요. 또는 B 야영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되죠. 그러면 A 야영장에 가는 동시에 B 야영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합의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3은 총 6가지 케이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요. 이렇게 일일이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즉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처럼 A, B 야영장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2가지잖아요. 그 각각의 장소에서 선택하는 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계산하는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에다가 각각이 3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3은 6 해도 결과값은 합의 법칙을 구했을 때의 결과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야영장이 M곳 그 각각의 장소에서 한 활동이 N 정도일 때 야영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M 곱하기 N이라고 구하면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일일이 구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간편하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밑줄 그어볼게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때 그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요. 여기서 잇따라도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잇따라는 다시 말하면 연속하여, 동시에, 똑같은 말이에요. 연속하여 또는 이제 동시에 라고 나와도 이때 일어나는 이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도 되지만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우선 72의 모든 약수를 일일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 72를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8, 9, 72죠.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 되죠.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약수니까요. 2의 세제곱에 대한 약수를 생각해보면 8의 약수 1, 2, 2의 제곱, 4, 그리고 8 이렇게 되겠죠.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1에 대해서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다 72의 약수죠. 마찬가지로 2에 대해서도 다 72의 약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합의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의 케이스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2라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곱해서 3가지, 2의 제곱에 대해서도 3가지, 2의 세제곱에 대해서도 3가지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3가지 더해서 우리가 12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곱의 법칙을 써보면 첫 번째 우리 2의 세제곱의 약수의 케이스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에다가 이 케이스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3,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보다는 당연히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이제 그때 포인트는 연속하여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일 때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가 같아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동등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케이스가 이제 M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케이스의 확률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동등하다라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문항 분석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A에서 지점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때 이제 조건은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에서 이제 B로 갈 때 예를 들어 A C 거쳐 B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쳐 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만 통과를 한다. 그럼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겠죠. A에서 이제 B로 가는데 잘 보면 C랑 D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C를 거쳐서 가는 케이스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나눠볼게요. 첫 번째, C랑 D를 거쳐가지 않고 A에서 바로 B로 가는 케이스 구해보면 이렇게 한 가지, 2가지가 나오겠죠. 여기는 2가지. 두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A에서 C를 거쳐 가는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3가지 경로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도 또 3가지 경로가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9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A에서 D로 가서 2가지, D에서 B로 가는 케이스도 2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도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각각에 대해서는 곱의 법칙을 적용했지만 이 최종적으로 정답을 적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2 더하기 9 더하기 4에서 총 15가지의 길이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곱의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고 합의 법칙으로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필수 문항 분석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원짜리 지폐 2장, 그리고 5천원짜리 지폐 3장, 1,000원짜리 지폐 4장 있는데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단 0원을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이니까요. 금액의 수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만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어요. 5천원짜리 지폐가 3장이 있는데 결국에 만원짜리 지폐 2장은 5천원짜리 지폐 4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 풀기 좀 수월해요. 만원짜리 2장은 5천원짜리 4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5천원짜리가 7장 있는 거고 1,000원짜리는 지폐가 4장밖에 없으니까 5천원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금액을 맞춰보려면 5천원짜리 지폐 7장, 이 4장하고 3장을 더해서 7장,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5천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뭐 6개 낼 수도 있고, 7개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즉 방법은 5천원짜리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즉 0원일 수도 있고, 5천원일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이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8가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1,000원짜리가 4장이니까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 낼 수도 있고, 뭐 2장 낼 수도 있고, 3장 낼 수도 있고, 4장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 5가지가 되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8가지인 동시에 그리고 5가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40가지가 되는데 단 0원을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약에 둘 다 0원을 냈을 때를 제외시켜야겠죠. 그러면 8, 5, 40에서 한 가지 경우 0원을 빼야 되니까 결국엔 정답이 40에서 1 뺀 39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겠죠. 자, 참고로 만약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다. 참고로 한번 해볼게요. 방법의 수를 물어봤다. 방법의 수는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금액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즉 만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는데 이 만원짜리 지폐 2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2장을 낼 수도 있고 총 3가지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5천원짜리 지폐가 3장 있는데 5천원짜리 지폐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도 한 장도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 2장, 3장 총 4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4장이 있다.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0개 또는 한 장 낼 수도 있고 2장 낼 수도 있고 3장 낼 수도 있고 4장 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여기는 5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0가지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60가지에 1가지를 빼서 60가지에서 1가지를 빼서 59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